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제32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이렇게 두 개의 테마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독립협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 문제 무조건 나오겠죠?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국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이번 강의는 짧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적어도 두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므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정리하면 두 문제를 그냥 건질 수 있는 아주 이득이 높은 그런 강의가 이번 32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자, 일단 독립협회는 언제 창립이 됐냐면요. 1896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협회는 금방 2년 만에 횟수로는 3년 만에 바로 해체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1898년에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협회의 이 기간은 이렇게 1896년부터 1898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은 언제 건국이 되었느냐? 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897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협회하고 독립협회의 이 창립과 해체 사이에 대한제국은 요 사이 연도에 건국이 딱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독립협회 창립됐어요. 다음에 대한제국 건국했어요. 다음에 독립협회 해체됐어요.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헷갈리잖아요. 그것이 결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먼저 쫙 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독립협회 끝나면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한제국은 결국 언제까지 가느냐? 1910년이죠. 여러분 대한제국의 멸망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대한제국의 주권을 바로 일본이 빼앗는 한일병합조약으로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대한제국, 이 비운의 황제 국가는 횟수로 따지면은 14년간인데요. 아무튼 13년간 1910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대한제국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연도로 따지면 이런데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독립협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냐면요. 일단 독립협회는 왜 탄생이 되었는가? 어떠한 그 분위기 속에서 독립협회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의 창립의 배경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열강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좋은 거를 막 뺏어가니까 그게 정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독립협회가 우리의 독립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독립협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협회는 설립이 되게 되는데 설립이 되는 과정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따지면 독립협회하고 독립신문은 같은 해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독립신문이 살짝 먼저입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만들어지고 그 독립신문이 어떤 캠페인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정도 조금 공부할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독립협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멋진 활동들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독립협회 활동이 가장 잘 나오겠죠. 가장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독립협회는 매우 진취적이고 매우 진보적인
개혁 성향의 가장 앞서가는 그런 개혁 성향의 이러한 단체였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19세기 말인데요. 민주주의를 주장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겠죠. 지금 세상은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조정의 대신들. 네, 대신들. 멸망할 때에는 독립회가 없어질 때에는 대한제국이니까요. 대한제국의 가장 높은 대신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수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독립협회는 아쉽게도 해체가 되고 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항목을 따져보면 4개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제국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역시 대한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황제의 국가가 수립이 되는 과정이 또 있겠죠. 요거 공부한 다음에요.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대한제국 황제의 국가인 대한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개혁을 또 단행을 했겠죠. 그래서 그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여러분 대한제국을 건국한 주체가요. 예를 들어서요. 태조 이성계가 고려 멸망시키고 조선 건국하듯이 어떤 누군가가 왕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수립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네. 조선의 26대 군주인 고종이 자기 스스로 나라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대한제국으로. 조선은 왕국인데 황제의 국가인 대한제국으로 제국으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격상을 시킨 거면서 왕이 바뀌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고 자기 자신이 최초의 초대 황제로 자기가 등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제 성왕이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하나 무너지고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은 주체가 국가의 국호를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과 동일한 조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조선의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종이 자기 스스로 초대 황제가 되면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써요. 그래서 고종은 광무 황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광무라고 하는 연호가 시작된 이 시기에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의 국가에 걸맞는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니 여러분 이 개혁을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무개혁이라고 하겠죠. 광무개혁.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이제 우리 강의는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만 하면 2문제 건져요. 적어도 2문제.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독립된 하나의 문제에서 독립협회의 내용과 대한제국의 내용이 또 지문으로 이렇게 싹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문제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을미사변. 지난 강의 때 31강에서 제가 멋진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감동을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부르진 않겠어요. 또. 비싸게 굴어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을미사변. 바로 우리의 중전 민씨가 일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엄청난 사건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 을미사변 때 1895년이잖아요.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온갖 욕이란 욕을 다 먹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 나라의 왕비를 저렇게 살해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온갖 지탄을 다 받거든요. 전 세계로부터 그냥 공격을 받는데, 하지만 조선 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는 대성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은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고종은 자기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신변의 위협과 함께 또 이 일본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밉고 이런 어떤 증오 이것이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고종은 참 오만 가지 그 괴로움 속에서 막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러시아 공사가 고종한테 와가지고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그 제의를 전격 수용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죠. 네, 바로 110m 바로 옆인데요. 네,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데 거처를 당시 우리는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라사라고 불렀죠. 그래서 아라사 공관, 아관으로 왕이 거처를 옮기는 걸 파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관 파천이 바로 다음 해에 단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189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관 파천이 1896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고종이 이 아라사 공관, 러시아 공사관에서 얼만큼 사냐면요. 1년 2주 삽니다. 그러니까 1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1년 동안의 아간 파천의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슬픈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 시작을 할 적에 1962년에 정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만 가지고서 진짜 빈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아관 파천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아주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관 파천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광물의 나라였어요. 금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관 파천 전까지는 우리는 황금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에 정말 모든 열강들한테 1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 특히 지하 자원을 정말 거의 그냥 싹 그냥 다 뺏기다시피 해서 뺏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는 참 아쉬운 일이 바로 아간 파천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아간 파천 고종이 누구네 집에 산다고요? 쉽게 말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얹혀 사는 거죠. 얹혀 산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 서글픈 거예요. 집주인 눈치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요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서 러시아가 뭐 이것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하면서 문서 하나 내놓잖아요. 그럼 고종이 그래 가져가 우리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흔쾌히 사인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좋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 좀 베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나무 많아 가져가 그러고 물고기 잡아가면 안 될까요? 물고기 많아 우리 물반 고기반이야 그러면서 물고기 잡아가 그러고 광물 좀 캐가면 안 될까? 그래 땅 파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권 침탈, 방금 말씀드린 삼림 체벌권, 또 어업 채취권 또는 광물 채굴권 이런 것도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그런데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열강들은 뭐 조뮤소 통상조약이건 뭐 영국, 독일 뭐 할 거 없이 프랑스 할 거 없이 당시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할 땐 전부 다 최혜국 대우를 꼭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열강들이 다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어떤 이권 침탈을 이권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모든 나라들이 저희는요 저희 최혜국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해줘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강들이 똑같이 러시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권 침탈을 이때 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그 천연자원, 지하자원들을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다 털렸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과거의 일이니까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워하지만 당시 털리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우리 국민들은 기분이 어땠겠어요? 계속 어떤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을 계속 좋은 물건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어떤 집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거 지키자라고 하는
독립을 계속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멋진 단체가 바로 이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간파천과 같은 해에 바로 독립협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독립협회 탄생 과정은 배경은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가 설립되는 과정, 독립협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독립협회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은 서재필이죠. 그런데 서재필 우리가 언제 공부했죠? 갑신정변 때 공부했잖아요.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을 주도한 핵심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바로 일본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의대에 입학해서 의대를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의사로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바로 서재필이 이 무렵에 귀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신문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을 창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바로 이 독립신문 창간과 바로 이들의 어떤 움직임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바로 이 과정에서 이 독립신문이요, 당시 우리 조선은 영은문이라고 해서요, 이러한 문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독립문 자리에. 이 영은문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청나라한테 사대를 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나라 사신이 우리 조선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청나라 사신을 은혜를 청나라의 은혜에 환영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을 세워놓고 그 청나라 사신이 바로 영은문을 통과해서 서울로 들어오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 4대의 상징과 같은 그런 문이죠. 그래서 이 영은문 대신에 이 자리에 독립문, 청으로부터의 독립, 이러한 독립을 우리가 상징하는 독립문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독립문 건립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캠페인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문 건립에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 독립신문이 신문 지면상에서 바로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바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모금운동하는 단체로서 탄생한 단체가 바로 다름 아닌 독립협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도는 같습니다만은 독립신문이 먼저고 살짝 먼저고 독립협회가 그 다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독립협회가 이렇게 해서 창립이 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학생, 교사, 할 거 없이 여성 그리고 노동자들 다 모여가지고 바로 우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즘 여러분 우리 그 촛불 집회 많이 하잖아요.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그게 바로 민중 집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민중 집회의 원조가 바로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의 민중집회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적인 민중집회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바로 개최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민중집회, 만민 공동회, 모든 백성이, 온갖 백성이 함께하는 민중집회, 오늘날의 촛불집회와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의 민중집회를 개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독립협회 활동은 독립협회의 바로 이와 같은 성립의 과정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 보시겠습니다. 당시 독립협회가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에는 고종이 아직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간파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당시 아라사 공관, 러시아 공사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독립협회가 제일 먼저 한 게 고종! 제발 돌아와! 거기 정말 창피해! 그러면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이 또 고종한테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여져서 결국 고종이 빨리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독립문 건립 말씀드렸네요. 다음에 만민공동회 개최해가지고 열강들이 이권 침탈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많은 저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이 독립협회가 관리들도 많은 어떤 민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자 바로 관리들도
관리들도 만민공동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 관리도 참여하니까, 그래서 관리와 백성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뭐가 되냐면 관리가 들어가니까 관민공동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네, 관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바로 헌의육조라고 하는 문서를 내놓는데요. 그 헌의육조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오늘날의 네, 민주적인 국회와 같은 그런 어떤 국민들이 모여서 네, 바로 국정을 논의하고 국가를 운영을 하는 그런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그러한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을 네, 의정부 산하에 있었던 그 힘없는 기구였던 네, 일종의 그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을 개편을 해서 이것을 정말로 네, 의회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50명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을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25명 뽑고, 그리고 독립협회 회원 25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50명의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독립협회가 금방 해체되는 바람에 결국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민주적인 이런 어떤 그 움직임이 1898년이니까요. 세상에 19세기 말이네요. 요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멋진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 독립협회 해체 한번 보실까요? 자, 독립협회는 매우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러한 단체였기 때문에 진보를 원하지 않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 좋고 뭔가 변화가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보수 세력들. 네.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힘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자신들의 힘은 위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정에 당시 독립협회 해체될 당시는 네, 대한제국으로 조선이 바뀐 상태였으니까요. 대한제국의 이제 조정의 대한제국 대신들이 바로 보수 세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독립협회를 모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함을 하게 되냐면 그 거짓말을 그 고종황제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폐하, 그때는 이제 고종이 이제 전하가 아니라 폐하가 됐어요. 황제 폐하, 독립협회 가요 세상에 이거 하려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네, 거짓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네,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부 형태죠. 왕이 있는 정부 형태는 왕정이라고 하고 왕이 없는 정부 형태를 공화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 없애고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정부 형태가 바로 공화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왕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바로 공화정 할 수 있겠고요. 왕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바로 공화정을 실시할 적에 왕이 존재한다면 그 왕은 가장 그 공화정의 그 성립과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왕은 꼭 제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보세요. 루이 16세 어떻게 되나요? 공화정이 딱 시행이 되는 그 시점에 루이 16세 어떻게 되죠? 네, 처형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에는 왕은 망명을 가거나 잘했을 때, 목숨을 건졌을 때 망명을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종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일까요? 이것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종은 깜짝 놀란 고종은 진위 여부를 네, 상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바로 해산명령 내려버려요. 독립협회 이제는 네, 해산하라 라고 하는 해산명령을 내리니까 독립협회는 정말 억울한 거죠. 우리 정말 억울해 하면서 만민공동회를 개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관리는 빠지는 거죠. 관리들은 네, 고종이 해산명령을 내린 그 불법단체의 모임에 관리들이 또 모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관리가 다시 빠지니까 다시 만민공동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체가 황국협회가 네, 또 탄생을 해가지고 바로 독립협회를 기습공격해요. 이 황국협회는 뭐하는 단체냐? 보수 세력들이 만들었어요. 뭐하는 단체냐면 독립협회를 없애기 위해서, 오직 독립협회를 없앨 목적으로 보수 세력들이
만든 정치 테러 단체가 바로 한국협회입니다. 보부상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보부상들이 만들었어요. 네, 독립협회 없애려고. 그래서 독립협회 이 만민공동회 회의장에 한국협회 회원들이 바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치안을 이유로 해서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모두 강제 해산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바로 이때가 바로 1898년이거든요. 네. 억울하게 독립협회는 이렇게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협회는 이러한 어떤 4개의 항목을 통해서 정리를 좀 드렸네요. 독립협회 창립의 배경, 그리고 성립 과정, 그 다음에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독립협회가 어떻게 해산이 되었는가, 해체가 되었는가 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대한제국이 되겠네요. 네, 대한제국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이것도 또 봐줘야겠죠. 네. 자, 고종이 결국 아관파천 1896년에 갔다가요. 1년 2주 만에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서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궁궐로 돌아왔다, 궁궐로 귀환했다를 뭐라고 하냐면 환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궐이 어디냐? 경운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옮길 적에 그 궁궐은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돌아갈 때에는 경복궁으로 다시 안 가고 경운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경복궁에서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 정말 엄청난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그 경복궁에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환궁한 이후에 여기에서 결국 살다가 죽어요. 결국 고종은 언제 죽냐면 3.1운동의 배경이 바로 고종 사망이잖아요. 1919년에 죽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고. 이게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해다라는 거죠.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덕수궁. 그래서 고종이 1907년에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그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당하거든요. 그래서 고종의 아들이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바로 순종 황제죠. 순종 황제. 그래서 연호도 바뀌어서 융희 황제라고 하는데요. 그 순종 황제가 새롭게 이제 황제가 되면서 고종은 내내 여기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고종을 위로하는 그러한 의미였나 봅니다. 오래도록 덕을 누리면서 장수하라. 쫓겨난 고종한테 그냥 장수해서 무병장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운궁 이름을 덕수궁으로 바꾸게 돼요. 고종이 쫓겨난 다음에. 그래서 경운궁이 바로 이때 1907년에 덕수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덕수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운궁이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경운궁은 광해군이 임목 대비를 서궁에 유폐했다 그랬잖아요. 그 서궁이 바로 경운궁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이 아관파천 해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 고종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깎인 점수를 만회하려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러니까 황제의 국가로 격상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초대 황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고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호를 새롭게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이때부터 사용하게 된 연호가 이름이 뭐죠,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닌 광무라는 겁니다. 광무. 그래서 이 광무, 새롭게 시작된 대한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광무개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제국이 추진을 한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이 된다. 광무개혁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광무개혁의 내용. 자, 제일 먼저 이념은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구가 여러분 올드,
옛 구자죠. old. 그리고 이 신이 새로운 거, new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근본은 어디까지나 옛 것이에요. 네, 옛 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참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갑신정변처럼 아주 급진적 옛 것을 놔두고 새로움으로 무조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옛 것을 놔둔 상태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새 것들, 좋은 게 있으면 그것들을 조금씩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요. 이 광무개혁은 아주 진보적인 그러한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념을 통해서 광무개혁은 대체로 보수적인 개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구본 신참 요거 나오면은 광무개혁의 근본 이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대한국 국제.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대한제국의 헌법. 네. 전제군주제를 지향을 하고요. 네. 그리고 황제권. 네. 황제권의 무한함을 강조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황제권을 가지려고 했었던 개혁이 바로 다름 아닌 광무개혁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대한국 국제 요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제국은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간도가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간도. 자, 우리 여기 좀 잠깐만 지우고요. 자, 얼른 한번 간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간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제가 얼른 북쪽만. 자,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죠. 자, 제가 지금 그리는 부분은 압록강이에요. 압록강이 흘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슉! 네, 황해로 빠지죠. 자, 요렇게 되고, 네. 자, 이렇게 강화도까지 그렸고, 다음에 동해 쪽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얼른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여러분, 간도는 어디입니까? 일단 여러분, 백두산부터 봐야겠죠? 자, 요게 백두산이고, 자,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발원해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 이 강이 바로 무슨 강? 압록강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역시 백두산에서 발원하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발원 처음에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압록강하고 정반대로 흐르죠. 정반대로 흘러가지고 요렇게 흘러서 동해로 빠지는 이 강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두만강이라 그러죠. 그런데 압록강하고 두만강처럼 크진 않지만 백두산에서 역시 발원해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하나 있어요.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토문강.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강이죠. 왜냐? 바로 이 토문강과 두만강,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만강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서 사이간자를 써요. 중간에 이렇게 두 개의 강 사이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섬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섬도자를 씁니다. 정말로 섬도자를 쓰는데 결코 섬은 아니죠. 내륙 중에 내륙이죠. 두 개의 강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섬과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땅. 여기를 바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간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땅인데, 네, 이때 이 간도를 뺏길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주 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간도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이 간도는 틀림없는 우리의 땅입니다. 네, 틀림없는 우리의 땅인데 뺏겼죠. 네, 자, 이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간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 간도는 1909년에 일본이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이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결국 대한제국에서 영토에서 이제 청나라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독도를 우리 대한제국의 영토로 분명히 명시한 칙령 제41호를 발표한 국가도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수부를 설치했다. 여러분, 원수예요, 원수.
야, 이 원수야. 그 원수가,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군대 총사령관을 또 원수라고 하잖아요. 네, 대원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군대의 통수권을, 그러니까 최고의 그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바로 그, 네, 총사령관을 바로 원수라고 하는데, 바로, 네, 고종 황제가 바로 원수가 됩니다. 네, 대한제국 군대의 원수가 되면서 그 원수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그 기관이 바로 원수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궁궐에 바로 원수부를 설치를 해서 네, 군대의 발전에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개혁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전사업, 세금이 많이 잘 들어와야 되니까, 조세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새롭게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라 그러죠? 네,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한다라고 해서 양전사업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땅 문서, 네, 땅 문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의 근대적 소유권을 네, 명확하게 밝힌 토지 소유권 문서인 지계를 그 땅 주인들한테 발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다 더 네, 효율적인 조세 수입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네,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 네, 이런 회사도 많이 설립을 하고 또 근대 시설도 많이 도입을 해서 뭐 전차라든지 뭐 이러한 네, 많은 어떤 교통 그 통신 수단들, 이런 또 전기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한 것도 바로 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네,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짧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적어도 두 개의 네, 출제되는 문제를 건지는 아주 그러한 어떤 소득이 높은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두 문제, 네, 세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